정기 국회 이후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난주 발언을 오늘 청와대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여당 대표를 향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비판은 대통령의 뜻이 담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김무성 대표는 이미 사과를 했고 어떤 입장도 내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선출 후 처음으로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주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정기국회 일정에 관한 몇 가지 합의가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청와대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의 뜻이 담겼다고 봐야겠죠?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얘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여당 대표를 직접 비판하기 힘들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의 본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불찰이라고 물러서면서도 정기국회 후엔 개헌론을 다시 꺼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당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 상황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라며 김 대표의 발언을 의도적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또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가려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과연 개헌 얘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발언을 했던 시점이 16일, 그리고 한 말 물러선 모습을 보였던 날이 17일이었죠. 그로부터 벌써 나흘이 지났는데요. 청와대가 당청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다시 꺼낸 배경 뭐겠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다시 개헌을 언급한 상황을 가만둬선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가 개헌 발언 다음 날 납작 엎드린 듯 했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만 엎드려 있겠다는 태도 또한 분명히 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선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 밑바닥에는 여당 대표에 의해 정치권의 관심이 권력구조 개편 문제로 넘어갈 경우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이 그렇더라도 결국 여당 대표를 정조준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김무성 대표는 이미 사과 입장을 밝혔다며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와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을 뿐 맞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오늘 김 대표를 비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윤두현 홍보수석이었습니다. 다만 김 대표는 청와대가 연내 처리를 주문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적 차원에서 꼭 이것은 성사시켜야 하는 문제라고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김 대표 본인과 이완구 원내대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총리가 만나 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오늘 이런 말을 한 것은 결국 청와대에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 문제로 청와대가 일종의 공세를 취하니까 정부가 가장 민감해야 할 수 있는 현안 가운데 한 가지를 들고 나왔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오늘 처음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렸어요. 합의사항 몇 가지가 있던데요. 정리해 볼까요? 네, 27일 국정감사 종료 후 정기국회 의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내놨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회동을 가졌고 이후 직접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오늘 29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다음 날인 30일 본회의에서는 양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국감 종료 후 곧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하고 10월 31일과 10월 3, 4, 5일 총 4일 동안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여야는 최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를 비롯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안전국회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전담팀을 각 당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국정감사 소식 한 가지 짚어보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자위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 실패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쪽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요? 네, 여야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때 광물자원공사가 진행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 등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10여 건의 사업을 거론하며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볼레오 광산 수익을 환수하려면 20년 정도가 걸리고 투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할 비즈니스는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순옥 민주연합 의원은 광물자원공사가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기업 파웨스트를 인수하면서 원래 가격보다 2배가 많은 3,700억 원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쏟아지자 고정식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성급하게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시정할 부분을 검토 중이라며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동철 산자위 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건의했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물자원 사업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고 청문회 개최 여부는 여야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